1997년 7월 9일 전남 화순. 개인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던 김 씨는 첫째 딸이 미술학원에서 돌아와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다는 처제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은 시끄럽게 TV가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아내와 둘째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느낌을 받은 김 씨는 다급히 이름을 외치며 욕실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아내 이 씨와 둘째 딸 김양이 핏물로 가득한 욕조 속에 머리를 박은 채 나란히 엎드려 누워있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인근 파출소에서 최초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밤 9시경에는 사건 현장 감식을 약 10시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현장에는 약 30여 점의 지문, 4명의 것으로 보이는 10여 점의 족적, 한 용의자 것으로 보이는 혈흔, 그리고 30cm가량의 주방용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 감식 후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족적이 평균적으로 245에서 255mm로 다소 작은 발이라는 점에 감식팀은 범인이 10대 후반의 4인조이며 장남이나 외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당시 여성의 첫 출산은 그 후 출산 때보다 아기가 빠져나오기 적합하지 않아 아기가 많은 힘을 소비하게 하여 첫째가 70% 이상 발이 작게 태어난다는 이론으로 아직 과학적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문에는 강제로 연 흔적이 없어 평소 낯선 사람에게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 이 씨가 쉽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범인이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의 자택 가까이 사는 이웃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품 절도와 살인이라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므로 성생활이 난잡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방용 칼을 사용하여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코등이가 없어 찔렀을 때 칼날이 손으로 미끄러져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이모 씨의 언니가 결정적인 제보를 경찰에게 건네게 됩니다. 앞집에 한 학생이 살고 있는데 평소 아주 불량한 데다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 자주 놀고 이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성인물을 크게 틀어놓고 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여자친구와 보란듯이 애정행각을 해요. 이 제보를 들은 경찰은 앞집 김군의 집을 찾아갑니다. 마침 김군의 아버지가 있었고 집안을 수색하는데 감식팀은 현관에 있던 신발과 슬리퍼를 뒤집어보고 슬리퍼 바닥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혈흔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으며 슬리퍼 바닥의 무늬와 사이즈 역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광주 할아버지 집으로 가 있던 용의자를 불러들여 현관에서 발견된 신발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의 족적, 그리고 혈흔이 일치한다는 빠져나갈 수 없는 물증을 확보했으니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라고 설득하자 김군은 경찰 신문이 시작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엄마를 불러주세요. 전부 말할게요. 라고 말했고 시조실에 들어온 엄마를 향해 엄마 제가 그랬어요. 하며 흐느껴 울부짖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군을 시켜 공범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여 약속 장소로 나온 공범 3명을 차례차례 검거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채군 16세, 채양 15세, 윤양 18세 모두 미성년자로 주범인 김군과 채군은 프로파일링대로 외아들이었으며 채군의 손바닥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4명 모두 검거 후 경찰의 조사 결과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주범인 김군은 특수절도 전과 1범으로 영광군에 위치한 성지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그해 1월 자퇴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자퇴한 후배 채군을 부릅니다. 김군의 연락에 채군과 그의 애인인 최양, 최양의 친구 윤양 이렇게 셋이 전남 화순으로 옵니다. 화순에 온 다음 날부터 이들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계획했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러 집을 돌아다녔는데 집에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거나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어렵게 방범 창사를 뜯고 들어간 집에는 현금이 없어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7월 9일 김군의 어머니가 며칠째 돌아가지 않는 친구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야단을 치자 마음이 급해진 김군이 앞집으로 하자. 아줌마 아기밖에 없어. 근데 내 얼굴을 아는데 어쩌지? 라고 하자 채군이 무조건 들어가서 때려 죽이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채양과 윤양도 범행에 적극 동조하기로 합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누구세요? 아줌마 앞집 학생인데요. 이렇게 그날의 끔찍한 사건은 시작됩니다. 평소 경계심이 강했던 피해자 이씨지만 앞집 학생이라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김군은 시칼을 들이밀어 이씨를 위협했고 채군이 피해자 이씨를 밀어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가 이씨가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실신에 이를 때까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실신한 피해자 이씨를 화장실로 옮기고 옷장에서 넥타이를 가지고 와 손을 묶습니다. 최양과 윤양은 다른 집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거실에 TV를 크게 틀어놓고 그 사이 김군과 채군은 이씨를 질식사시키기 위해 욕조물에 담그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욕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계획과 다르게 이씨가 정신을 차려버립니다. 정신을 차린 이씨는 불을 끄고 넥타이를 푼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김군이 밖에서 문을 걷어차며 욕실 문을 열게 됐는데 이씨는 그때 집안에 있던 둘째 딸이 생각나 앞집 학생이 왜 이러냐? 우리 아이는 어딨냐? 아이만은 살려줘. 절대로 신고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런 이씨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군은 이씨의 아랫배를 칼로 찌르는데 칼을 뽑는 과정에서 창자가 딸려 나오자 그 모습이 징그럽다며 이불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런 후 김군은 채군에게 너도 찌르라고 말하자 채군은 이씨 등을 수차례 찌르고 욕조에 엎드린 자세로 넣고 또 수차례 찌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군은 손바닥에 창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씨의 죽음을 확인한 김군은 욕실 밖으로 나와 3살짜리 둘째 딸을 발견하고 아가야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묻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군은 채군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채군은 마침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임삼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뒤이어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얼굴을 세차게 밟았으나 아이가 쉽게 죽지 않자 욕조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한 명은 머리를 또 다른 한 명은 등을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누릅니다. 고통과 공포 속에 파닥거리며 발버둥을 치던 아이는 결국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 이들은 집안을 뒤져 결혼 예물과 기금속들 그리고 현금 11만 5천 원을 챙기고 지문을 없애기 위해 양동이에 물을 받아 집안 곳곳에 물을 뿌리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지 이 4명은 훔친 11만 5천 원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놀고 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꺼내지 말자. 서로 다짐한 후 헤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범죄자들을 잡아 단죄하여 정의를 구현하는가 싶었지만 이후 더욱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상인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건 당시 15에서 18세의 미성년자들이라 실제 살인을 한 채군과 김군 이 2명은 법적 최고형이지만 고작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채양과 윤양은 징역 15년형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이 살인마들은 수감 중 조기 석방의 사유가 없을 시 최양과 윤양은 2012년, 김군과 채군은 2017년 만기 출소를 했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 평생을 살아가고 있을 테지만 이 악마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주위 어디선가 버젓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후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